오늘 저기 뭐야 여러분께 드릴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먼저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어는요. 아,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랑 이제 수능 감독기 4개강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시험 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오늘과 똑같은 범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전범위잖아요, 전범위.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전원에게 요걸 드릴게요. 이 단어를. 전원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셀프 테스트지를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세 세트를 넣어놨고요. 한 세트당 100단어씩 테스트 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총 300단어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여러분 시험 전범위에 해당하는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랑 유의어도 있습니다. 유의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드릴게요. 전원에게 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지금 묶음에 답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묶음씩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는 다 드렸고, 변형 문제 드리도록. 변형 문제. 변형 문제는 이제 13강과 16강인데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남았어요? 어.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변형 문제를 풀기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은요, 워크북이 끝나고, 도식화가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변형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알겠죠?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출석을 좀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변형 문제 13강, 16강을 일단 미리 드릴게요. 미리. 지금 드린 게 이제 13강 변형 문제고요. 그다음에 답지 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13강 답지 나갔고요. 그다음에 16강 변형 문제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변형 문제 답지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께서 교시컷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변형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도시컷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아마 변형 문제만 거의 계속 풀게 될 거예요. 이거 첨삭해주고.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해서 진도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업이 우리가 2번 남아요. 2번. 직전 대비를 제외하고 2번이 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2번 남아요.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이제 뭐 진도를 더 나가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업 시간에 뭘 할 거냐면 2번 수업에 걸쳐서 질의응답만 받아줄 거예요. 다 개별적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받아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도식화하면서 아니면 뭐 워크북에서 뭐 특히 어법 문제 풀 때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변형 문제, 뭐 아니면 데일리 테스트, 기타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차근차근히 뭘 해야 되냐면요. 도식화나 변형 문제나 워크북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질문 체크를 되게 잘 해놔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때 가고 질문할 거 펴봐라 이랬는데 막 그때 가서 찾고 있으면 시간 가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11명이에요. 11명. 그럼 11명인데 한 사람당 제가 5분만 써도요. 55분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당 5분만 질의응답을 받아줘도 55분이란 말이야. 근데 본인이 뭘 질문해야 될지 막 그때 가서 찾고 있으면 시간 가는 거예요. 시간 버리는 거야. 자기가 자기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미리미리 그런 걸 체크를 해놓고 그 페이지를 접어놔야 돼요. 접어놔야 우리가 이제 헤매지 않을 거냐. 접어놓던지 아니면은 뭐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놓던지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선생님한테 질문할 게 있다면은 바로 좀 이렇게 좀 체크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할 게 있다면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바로 그 페이지를 접어놔야 여러분께서 저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아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어법 포인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여러분이 어법상 근거 쓰는 게 좀 많이 부족해갖고 그런 것들은 이제 진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번 정도 정리를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교과서 어법이랑 그다음에 이제 수능 감각기 이제 3, 4번을 제외한 나머지 지문에서 다 어법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워크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풀었던 뭐 어법 변형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걸 기반으로 왜 얘가 정답이고 왜 얘는 안 되는가 이런 거를 제가 상세하게 그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각자 어법 변형 테스트에 썼었던 근거를 수정 보완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때. 알겠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13강을 볼 건데 13강 우리 처음부터 할 차례인가요? 아닌가? 13강 안 끝, 그 전 강이 안 끝났었나? 혹시? 마지막 아, 7강을 안 했었네? 아, 13강 마지막 할 차례요? 아, 그렇군요. 13강 마지막.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13강에 4번 할 차례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올게요. 자, 화면은 조금 확대해서 일단 최대로 확대를 하면 이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잘 보이세요? 뒤에? 잘 보이세요? 준서 잘 보여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3강 4번하고 16강 다 가져오셨죠? 제가 지난번에 드렸었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분석서랑 좀 함께 보도록 할까요? 13강의 4번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강의 4번에 이제 그 주제 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글은요. 이제 그 분석서 기준으로 4번 문장이 있거든요. 분석서 기준 4번 문장. 4번 문장을 보면 but하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but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앞뒤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 미리 말하자면.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요 세 문장 말하는 겁니다. 요 세 문장 같은 경우는요.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는 거고요. 그 but을 기점으로는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즉 4번, 5번 문장이 되는 거예요. 요 두 문장.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은 정리하는, 총정리하는 결론 문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볼게요. 자, just imagine. 잠깐 상상해 보랍니다. For a second now. 지금 잠깐, 그죠? 생각해봐라. 상상해봐라. What can happen?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무슨 일이냐? 뭐 한다면 your bad habits stress you out. 여러분의 나쁜 습관이 너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 너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너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과식한다고 한번 쳐볼까요? 과식이라고 쳐볼게요. 과식, 나쁜 습관. 이 과식으로 인해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내가 나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It's the perfect recipe for a negative feedback circle. 여기에서 그것은 완벽한 비법이다라고 나왔는데 어떤 비법인가? 부정적인 피드백 순환을 위한 완벽한 비결이래요. 완벽한 비결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죠? 안 좋은 말이에요, 여기. 왜 그럴까요? 아, 여기 나왔잖아. 부정적인 피드백 순환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적인 피드백 순환이란 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악순환이라고요, 악순환.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악순환. 그럼 이제 이 악순환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이 이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악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문장 보시면. Your stress triggers a bad habit. 자, 너의 스트레스가 나쁜 습관을 유발한대요. 자,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나쁜 습관이 생기는 거야. 아까 말했던 예를 들어 과식이라 해볼게요. 자, 이런 거야. 자,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 그럼 이걸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나쁜 습관이 발현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뭐라고요? 과식 같은 거.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나쁜 습관이 발생한 게 triggers 또 뭘 유발하냐면요. 죄책감이나 internal anxiety, 내적 불안감이나 그리고 more stress, 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결국엔. 됐어?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먹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뭐라 나와 있습니까? Which triggers the habit again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한 것이 그 습관을 다시 유발한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순환이야, 악순환.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는 방식이 각자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아무래도 많은 방식이 과식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막 먹어. 저녁에 막 엄청 폭식을 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 이제 뭐 살이 쪄갖고 내 어떤 외관이 좀 보기가 싫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 건강적으로도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적으로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나의 그런 좀 볼품없는 몸매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먹는 거예요. 그럼 먹으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먹고 계속 이제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거티브 피드백 서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다른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다른 경우. 하지만 now imagine 이제 상상해 보랍니다. What c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요. 자, 이번엔 다른 예시로 드는 거야. 만약에 너의 습관이 are naturally stress relieving. 자, 자연적으로 스트레스를 relieve 하면은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이런 거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이라면 그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게 뭔데? 예를 들면 exercise, 운동과 같은. 됐어? 이런 거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걸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위에서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나쁜 습관을 할 때, 즉 예를 들면 과식 같은 거라면 어떻게 된다? 또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된다. 악순환이 벌어진다라고 했어요. 이번에 이제 말한 예시는 뭡니까? 이번에는 왜 안 내려오냐? 이번에는 잘 봐봐.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럼 이번에는 좋은 습관이야. 좋은 습관. 음. 심지어 예시도 여기서 말해줬죠. 예시로 뭐라고 했습니까? 운동이라 했어요. 운동. 근데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낮아져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낮아지니까 내 정신 건강에 좋겠죠. 일단은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몸 건강에도 좋잖아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 나의 신체적인 건강에도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벌어질 일이 없는 거겠죠. 예를 들어 내가 다음번에 또 스트레스를 받았어.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을 해.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운동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건강해지는 거죠. 스트레스도 저하되고 나의 신체적인 건강도 있는 거. 됐어요? 저 진짜 충격받았던 거. 옛날에 아는 형이 있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형인데 그 형이 이제 카이스트 수학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형이 진짜로 나는 정말 믿기지 않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잖아요. 수학 문제를 푼대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수학 문제를 푼대. 수학 문제를 막 풀면은 뭔가 이렇게 뇌를 막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그래서 이제 풀어서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 해소에 그만한 게 없대요. 그게 카이스트를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랬대요. 어려서. 중학생 때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카이스트 수학과 갔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습관인 거죠. 그렇죠? 스트레스도 풀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수학 성적도 좋아지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어서 볼까요? In this case. 자, 이러한 경우에는요. Your stress. 너의 스트레스가 will rise you. 너를 태워다 줄 거랍니다. To the gym. 체육관으로요. 즉 무슨 말입니까?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너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운동을 한다면 그러면 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너는 체육관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 그리고 운동은 도와줄 거랍니다. 너가 긴장을 완화시키도록 도와준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reliev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요거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완화시키다라는 뜻이잖아. relieve라는 단어는 사실 너무 쉬워요. 우리 고등부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 대표적인 거, 조금 어려운 거. 제가 유의어에도 써놨거든요. 두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alleviate입니다. alleviate. 그리고 하나 더 쓰자면
mitig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둘 다 완화시키다라는 뜻이야. alleviate, mitigate. 됐어요? 둘 다 완화시키다. 단어가 좀 어렵죠. 생소하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보기에는 이런 단어가 나와. 보기에는 이 정도 단어가 나옵니다. 참고로 말하면 여기 alleviate라는 단어는요. 이제 거의 매년마다 고3 수능 기출에서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예요. 경감시키다, 완화시키다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내신에서도 상당히 많이 냅니다. 한 단어만 더 쓸게요. 자, 한 단어는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보기에는 쉽지만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이런 단어인데요. 뭐냐면요. ease라는 단어예요. ease. 이게 완화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ease.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뭐야? easy잖아. easy.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easy는 쉬운밖에 없거든요. 근데 쉬운이 아니고요. easy가 편안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편안한. 그래서 우리 회화 표현에 뭐가 있습니까? take it easy라는 표현 있잖아. take it easy. 들어봤어요? take it easy가 뭐예요? 마음 편하게 가져라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easy가 편안한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easy를 동사로 쓴 게 easy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야. 편안하게 만들다.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 뭡니까?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경감시키다, 완화시키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이 세 가지가 시험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 relieve는 너무 쉬워요. 안 나와요. 이 정도 수준. 됐죠?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결론 문장 보겠습니다. The difference in impact on your life. 자, 너의 삶에 끼치는 영향의 차이가 is mind blowing. 마음이 막 불어나는 거야. 놀랄만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의 차이는요. 놀랄만하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원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the other 나와 있죠. 원과 the other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왜 두 가지를 갖고 얘기가 나왔냐면 습관에 대해서 두 개 나왔잖아요. 긍정적 습관과 부정적 습관.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과 디아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미리 말하면 이 원 같은 경우가 바로 나타내는 게 긍정적 습관이에요. 긍정적 습관. 여기서 말하는 디아더가 바로 부정적 습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면 그 뒷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뒷내용을 보면은요. 자, 왜냐면 원 같은 경우, 자, 하나는 너를 놓을 거래요. 어디에다 놓을 거냐면 긍정적 포지션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긍정적 위치에. 긍정적이라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긍정적 습관이겠죠. 그렇죠? To succeed. 성공하도록 긍정적인 위치에 너를 둘 거랍니다. Despite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life's harsh occurrences. 인생의 거친 발생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거친 발생이 뭐야?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스트레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스트레스 상황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요 성공할 수 있는 긍정적 자리에다가 둘 거랍니다. 뭐가요? 긍정적 습관이 있어요. 아까 내가 그 수학과 나온 형 얘기했잖아. 그 형 같은 경우는 긍정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학 문제를 푼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위치에다가 두게 된 거잖아요. 결국엔 수학과를 가기도 했고요. 심지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대치동에서 수학 강사하고 있어요. 됐어요? 자, 이어서 while 반면에 the other 다른 하나, 나머지 하나, 즉 부정적 습관이죠. 부정적 습관은 constantly threaten. threaten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안 좋은 말이잖아. 위협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협한답니다. to drop you. 너를 떨어뜨리도록. 어디에서? into a negative spiral. 아, 여기로 떨어뜨리는 거네요. 부정적인 소용돌이 속으로 너를 떨어뜨리려고 위협을 계속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 소용돌이가 뭡니까? 아까 위에서 말했던 악순환을 말하는 거야. 악순환. 알겠죠? 악순환의 고리로 너를 빠뜨려 버린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네가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잖아. 지금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비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글의 가장 주제에 가까운 문장은 요 마지막 문장이 바로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13강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죠? 16강을 좀 같이 볼게요. 16강. 교재 다 펴주시고요. 어,
자, 보겠습니다. 16강. 자, 우리 16강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어떠냐면은, 13강 같은 경우는 지문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라, 요 파트였거든요. 근데 16강이 어떤 파트냐면요, 요양문 파트예요. 요양문 파트. 요양문 파트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지문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다른 이제 것들에 비해서. 그리고 지문 길이가 깁니다. 됐어요? 그리고 주로 연구나 실험류의 글이 많이 나와요. 연구나 실험류의 글. 알겠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16강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지문 길이도 좀 길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16강 레디를 먼저 볼 건데 이 레디 파트가 어떠냐면요. 이게 작년에 안국고 2학년 시험 범위에 요 지문이 있었어요. 작년 안국고 2학년. 근데 안국고 2학년에서 요 지문을 가지고 서술형으로 시험을 냈었어요. 서술형으로. 근데 서술형으로 뭘 냈었냐면요. 함축의미 추론을 써라라고 냈었어요. 함축 의미 추론을 이제 그러니까 함축적 의미를 막 이렇게 써놓은 거야. 써놓고 빈칸을 6개인가 뚫어놨어요. 그래서 개당 1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냈었습니다. 작년에. 물론 이거는 주엽고 스타일은 아니에요. 주엽에서는 그런 식의 문제는 잘 내진 않습니다. 아니 지난 3년, 지난 2년 동안은 낸 적이 없어요. 이런 스타일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16강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레디 같은 경우는 이 문맥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함축의미 추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함축의미 추론으로 낼 만한 문장이 2문장이나 있어요. 이 지문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얘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한 줄 단위로 접근하면은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할 때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혼자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필기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일단 분석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볼 건데요. 분석서의 주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운 경험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주제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서운 경험을 했어. 그럼 이 무서운 경험을 극복하려면은 그거를 반복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해. 쌤이 이제 뭐 내가 얘기해서 알겠지만 쌤이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에버랜드 간다 했잖아. 그러면은 그 틱스프레스 이런 거 처음에 탈 때는요. 약간 쫄았어요. 약간 쫄리는 거야. 이게 아 이거 괜찮나 하면서 제가 놀이기구를 못 타는 편은 아니거든요. 못 타는 편은 아닌데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지난 1년 새 티익스프레스를 한 50번 탔거든요. 어, 그 정도 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대부분 타보셨죠? 안 타보신 분 있냐? 혹시? 거의 다 안 타봤네? 그래? 안 타봤구나. 그 처음에 이제 타면은요, 다다다다다 해갖고 이제 이 올라가는 길이 쫙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레일 이렇게 쫙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빨라요, 심지어. 왁 하고 올라가요.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가다가 왁 하고 올라가는데 그럼 이렇게 등받이가 이렇게 뒤로 될 거 아니야. 이 처음에는 이제 쫄리니까 씨 이러면서 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올라가면서 이게 등받이가 이렇게 뒤로 젖혀지니까 아이고 편하다. 이래요 이제는. 아이고 편하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높이가 높으니까 여기 56m거든요. 높이가. 그럼 여기에서 뭐 아파트 몇 층 높이랬지? 20층 높이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그 경치를 보면 경치가 되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옆으로 이제 오른쪽을 딱 보면은 경치가 보이거든. 경치 좋다 이러면서 보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꺾어갖고 확 이제 내려오고 이제 막 이렇게 2분이에요. 2분. 2분짜리인데 근데 이제 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는요. 이 그 이 운행이 끝날 때쯤에 그 사진 찍히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착각하고 사진 찍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있지? 이제 그 생각만 해요. 탈 때. 처음에 올라갈 때는 아우 편하다 이러고 올라가고 이제 막 거의 뭐 이제 확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막 바람 보니까 아우 시원하다. 아 근데 포즈를 뭐라 하지? 아씨 이거 손아프 할까? 이렇게 할까? 뭘 할까? 자는 척을 할까? 막 진짜 그러면서 타요 이제는요. 하도 많이 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근데 이제 적응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전혀 무서운 게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건 좀 딴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놀이기구 중에서 제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높고 느린 걸 못 타요 제가.
높고 느린 거. 높고 빠른 건 괜찮아. 근데 높고 느린 걸 못해요. 그래서 그 왜 롯데월드 가면 그 안에 그 무슨 그 열기구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삥삥 돌잖아요. 실내에. 그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거 못해요. 높고 느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뭐 아틀란티스니 그 뭐냐 요 삥삥 도는 거 있잖아. 자이로 머시기. 그런 거 다 타거든요. 이것만 못 타요. 이거 열기구 같은 거. 막 쿵쿵 거리면 오씨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무서워갖고 밖을 못 봐요. 나만 이러고 있어. 와이프는 또 잘 타 그런 건. 와이프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고 아들내미 이렇게 밖에 보고 있는데 나만 무서워갖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간 이제 반복해서 경험을 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when a child experiences a painful, disappointing, or scary moments. 자, 한 아이가 경험할 때입니다. 고통스럽거나 실망스럽거나 무서운 순간을 경험할 때 그것은 즉 그 경험은 can be overwhelming. 압도시켜버릴 수가 있다. with 하고 나왔는데 여기를 좀 보세요. 여기 16강 레디가 시험 낼 게 진짜 많거든요. 얘 어법 내도 돼요. 심지어. 근데 만약에 제가 학교 시험 출제자라면요. 나는 어법으로 안 낼 거예요. 왜냐면 어법으로 내기에 아까워. 지문이 아까워서. 근데 어쨌든 낼 수도 있으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러분 자습서 기준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뭐냐? with 분사 구문이에요. with 분사 구문. 그래서 이 with 분사 구문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처럼 with 나오고 명사 나오고 뒤에 ing 나옵니다. 또는 pp가 나와요. 됐어? 그럼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with를 해석할 때는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요 명사는요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래서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하면 돼요.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요. 은는이가. 자, ing는 능동이니까 뭔가를 하는 거겠죠. pp는 수동이니까 뭔가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럼 다 합쳐 해석하면 얘가 뭐뭐 하면서 얘가 뭐뭐 한 채로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또는 pp가 나오면 얘가 뭐뭐 되면서 얘가 뭐뭐 된 채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나요? 글씨 잘 안 보이는 거 있어요? 제가 말하면서 썼는데.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명사 부분이 intense emotions and bodily sensations 이렇게 나왔어요. 격렬한 감정 그리고 신체적인 느낌이랍니다. 이런 것들이 flooding. flood는 원래 알다시피 홍수잖아요. 근데 동사로 쓰이면은 홍수가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막 몰려들다 이런 뜻이에요. 회도하다 몰려들다. 이게 flood의 뜻이에요. 동사로서. 그러면은 격렬한 감정과 신체적 느낌이 우뇌에 몰려들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어? 자, 봐봐. 첫 문장 해석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애가 있어. 애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무서운 걸로 할게요, 제가. 한마디로 무서운 경험을 했어. 만약에 무서운 경험을 하면은 그 무서운 경험이 우리 애를 압도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압도시켜 버린대요. 어떻게 압도시키느냐? 그 격렬한 감정, 여기서의 격렬한 감정은 뭐야? 당연히 무서운 감정이. 너무 무서워. 그래갖고 막 바들바들 막 떠는 거야. 이 감정이 우뇌에 밀려들면서래요. 그럼 여기서 우뇌라는 말을 했잖아. 약간 배경 지식적인 거, 그냥 간단한 거 말해볼게. 여러분, 우뇌라는 게 담당하는 게 뭡니까? 정서를 담당하죠. 정서. 그렇죠? 우뇌는 정서를 담당하고요. 반대로 좌뇌가 담당하는 거는 이성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뇌가 이렇게 있어. 이 뚝배기를 반띵해 볼게. 여기 좌뇌가 있고 여기 우뇌가 있어. 근데 어떻다고요? 격렬한 감정과 신체적 느낌이 우뇌에 몰려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뇌에 지금 여기만 가득 차게 되는 거야. 어떤 감정이 가득 차게 되는 거야? 무섭다라는 감정이 이제 우뇌에 가득 차 버리는 거야. 즉 무슨 말입니까?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좌뇌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 이해돼요? 애가 무서운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섭다라는 게 내 머리에 가득 차버리게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경험이 압도시켜 버린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무서워 이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야. 자, 이랬을 때 when this happens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가 as parents 부모로서 can help 도와줄 수 있대요. 어떻게 도와주느냐?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bring the left hemisphere into the picture라고 나오는데 잠깐 보시면 여기서 picture는 그림이 아니에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상황, situation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 hemisphere라고 나오는데 hemisphere가 반구란 뜻이거든요. 반구. 됐어요? 그럼 여기서 left니까 좌반구란 뜻이잖아. 좌반구. 그럼 여기서 좌반구가 뭐 말하는 거야? 좌뇌 말하는 거죠. 좌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다가 좌뇌를 불러일으키게끔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 여러분 여기에서 그 상황에다가 좌뇌를 불러일으킨대요. 이 문장.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결국에 좌뇌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좌뇌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그쵸? 지금 아까 준서가 말하려고 했던 건가요? 바로 이성적 판단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성적 판단을 하도록. 됐나요? 이런 말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위에서 얘기한 거야. 좌뇌가 이제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우뇌가 정서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이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요 문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좌뇌를 활성화시킨다라는 말이고요. 거의 직역으로 하자면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이성적 판단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들 딸이 어렸을 때 그 TV를 봤는데 뭐 귀신 나오는 걸 봤어. 너무 무서워. 그래서 막 아무것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어. 그럼 이제 부모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성적 판단을 하게끔 도와줄 수 있다랍니다. 자,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시작할 수 있도록 뭐 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대잖아. 여기서도 나왔잖아.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해한다고 했잖아. 이해한다는 게 뭔데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원래는 이성적 판단이 안 되겠죠.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너무 무서우면 우리 소위 말해서 멘붕 하잖아요. 멘붕, 멘탈 나가잖아. 그런 상태라고. 그런 상태. 멘탈이 왜 나갑니까? 이성적 판단이 안 되니까 멘탈이 나가겠죠. 됐어요? 근데 이성적 판단이 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멘탈이 조금씩 차츰 괜찮아지는 거겠죠.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좌뇌를 활성화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도와주냐? 어떻게 해야 좌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냐고. 그게 중요하겠죠?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One of the best ways to promote this type of integration. 여기 잠깐 볼까요? This type of integration. 요 부분이 내가 아까 말했던 안국고 2학년이 작년에 거술형으로 냈던 부분입니다. 함축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별거 없어요. 일단 직역으로 해볼게요, 쌤이. 직역으로 해보면 이러한 종류의 통합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후보정사 이하인데 도와주는 거래요. Retell the story.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하도록 돕는 거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Of the frightening or painful experience. 그 무섭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도록 돕는 게 바로 뭐다? 이러한 종류의 통합을 증진시키는 거래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러한 종류의 통합이 뭐 말하는 거예요? 통합. 왜 통합이란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잠깐 봐봐. 아까 전에 제가 뭐라 했죠? 뇌가 이렇게 했으면 우뇌만 활성화됐었다고 했죠. 무서운 경험을 했을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좌뇌를 활성화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성적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좌뇌를 활성화시켜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뇌가 통합이 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티그레이션, 통합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좌우뇌 둘 다 활성화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좌우뇌 둘 다 활성화. 됐어? 이거 말하는 거야. 좌우뇌 둘 다 활성화. 이 본문 버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요. 결국 이거죠.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요. 좌뇌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뇌를 불러일으킨다. 아까 위에서 말했던 거 요거 있죠. 요거. Bring the left hemisphere into the picture. 요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니? 왜냐하면 우뇌는 이미 활성화돼 있잖아요. 무서운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좌뇌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제가 여러분 자습서 기준으로 보라색으로 막 뭐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작년 안국 2학년에서 나왔던 함축의미 추론 서술형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스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빈칸으로 나왔던 단어들이요. 실제로. 알겠죠?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협에서는 이런 문제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함축의미 추론. 예를 들어
This type of integration 밑줄 딱 쳐놓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객관식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낼 만하죠? 그럼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직역으로 하자면은 이거겠죠. 좌우뇌를 둘 다 활성화한다. 근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 풀어서 쓴 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게 풀어서 쓴 거예요. 됐니? 그 풀어서 쓴 내용을 읽어보자면 아이들이 우뇌에 넘치는 강렬한 감정에 무시무시한 경험을 할 때 우리 부모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좌뇌를 활성화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한 거고 방금 전에 읽은 요 문장이 바로 이 글의 주제입니다. 주제. 자, 그럼 주제 나왔으니까 이제 부연 설명을 봐야겠죠.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For instance, 예시 할게요. 벨라,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벨라가 있는데 얘가 9살짜리 애래요. 근데 얘가 그 9살 때 the toilet overflowed가 됐대요. 그러니까 변기가 overflowed 된 거야. 물이 넘친 거야. 변기물이 넘쳤어. 뭐 했을 때? 그녀가 flushed 했을 때. flash가 변기물 내리는 거예요. 그녀가 변기물을 내렸을 때 변기물이 넘친 거야. 야, A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 아, 이제 인가 다 했다 하는데 야, 얼마나 무섭겠어. A 입장에서. 그치?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경험인데요. 여기 좀 잘 보세요. 여기 watching이라고 나온 부분이 지각동사야. 지각동사.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냐? rise 동사원형 나왔고 power 동사원형 나왔어. 이 두 개가 짝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각동사는 해석 어떻게 하냐? 목적어가 목적격보 하는 것을 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동명사니까 보는 것이라고 해서 하면 되겠죠. 자, 해볼까요? 물이 rise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불어나는 거야. 그래서 power onto the floor. 바닥에 쏟아지는 것을 본 경험. 됐어? 이렇게 된 거죠. 물이 불어나서 그 물이 바닥에 쏟아진 걸 본 경험은 left 어떠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 이런 뜻이야. 그녀를 어떤 상태로 남겼어? unwilling 꺼리는 상태로 남겨둔 거야. 꺼려하는 상태. 뭐를 꺼려하는 거야? To flush the toilet afterward. 그 이후로 변기에 물을 내리는 걸 꺼려한 상태로 만들어두겠죠.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됐어? 아, A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 변기물 한번 내렸는데 확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한 30년 전이거든요. 제가 이제 되게 어렸을 때. 그때 그 아버지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이제 1990년대 이제 한 초중반 그때였으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일단은 그 뭐지? 우리 지금 이제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오뚜기 3분 카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긴 있었는데 그때도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흔하게 먹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퇴근길에 나보고 먹으라고 그 오뚜기 그 햄버거인가? 그 있어요. 3분 햄버거? 근데 그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신상을 이제 사오신 거죠. 사와서 이제 이걸 이제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나는 어리니까 내가 뭘 알겠어요. 그냥 그거 통째로 들고 와서 전자레인지에 넣은 거야. 그 은박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걸 통째로 이제 한 거지.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삑 하고 돌리는데 막 초록색 전자파 같은 게 무슨 뭐 클럽 무슨 그거 뭐 조명 마냥 찌익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너무 무섭잖아 내가. 야, 나 그때 7살인가 그랬는데 막 난리가 나고 막 그 전기 막 소리가 나면서 막 이러는 거야. 너무 무서워갖고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뭐야 엄마 아빠한테 가갖고 이제 그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열었더니 막 하면서 이제 막 연기 나오고 막 그랬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한동안은 전자레인지를 못 만졌어. 트라우마 생긴 거. 됐어? 똑같은 거야. 무서운 경험을 했잖아. 무서운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내가 또 이제 똑같은 거를 이제 똑같은 행위를 못하게 지금 막은 거죠. 나를. 그렇죠? 트라우마 때문에요. 그죠? 자, 그럼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한번 볼까요? 벨라의 아버지인 더그가 배웠답니다. 뭘 배웠냐면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The name it to tame it 테크닉이라고 나왔는데 얘가 바로 제가 아까 말한 두 번째로 낼 함축 의미 추론입니다. 두 번째로 낼 수 있는 거. 자, 일단 직역을 해볼게요. 그것의 이름을 말하다예요. 여기서 투부정사는 제가 써놨는데 그래서 뭐뭐하다거든요. 해석이. 그것의 이름을 말해서 tame은 길들이다라는 뜻이야. 그것을 길들이는 기법 이렇게 됩니다. 해석을 하자면요. 그럼 말을 그러니까 길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길들이기 위해 말해라.
말에서 길들여라? 이게 뭔 말이냐는 거야. 말에서 길들여라. 즉 이제 이겁니다.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되풀이 해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죠. 익숙해지게 만드는 기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상황을 여러 번 말하는 거라고. 상황을. 내가 아까 전자레인지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게 너무 무서워. 트라우마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걸 극복하게 하려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오셔갖고 아들아 이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지? 은박지를 넣어서 막 난리가 났었다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이 계속 상기될 거 아니야. 그렇죠? 무서울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이거를 여러 번 얘기를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적응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를 해갖고 적응되게 만드는 기법이라고요. 그거를 name it to tame it 테크닉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해돼요? 아까 우리 주제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반애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즉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도우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야기를 다시 말하라고 했잖아. 다시 말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아빠가 이 벨라의 아빠가 이 기법을 배웠대. 이 기법에 대해서 알게 됐대. 그랬을 때 그가 앉았어요. 그의 딸내미와 함께 앉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말했답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 그 당시의 이야기가 뭡니까? 토일렛이 흘러 넘쳤던, 변기가 넘쳐 흘렀던 그 시기의 이야기를 다시 말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He allow. 그는 허용해 줬대요. 그녀로 하여금 다시 말하도록. 여기서는 허용하다보다는요. 시키다의 의미에 좀 더 가까워요. 그가 시킨 거야. 그녀로 하여금 말하도록. 뭐를? As much of the story as she could. 가능한 한 그녀가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말하도록 시켰답니다. 그리고 help. 도와줬대요. To fill in the details. 그 세부 사항을 채우는 걸 도와줬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자, 변기물이 이제 넘쳐서 이제 우리 벨라가 이제 트라우마에 걸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아버지가 부른 거야. 벨라,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지난번에 그 저 화장실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지? 변기물을 내렸어요. 막 이러겠지. 그래갖고 변기물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 물이 막 이렇게 돼갖고 넘쳤어요. 막 이거 어쩌고 말할 거 아니야. 얘가 막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애가 자세하게 기억 못하는 부분은 이제 아빠가 이제 채우는 거죠. 그 변기물을 눌렀을 때 물이 어떤 식으로 불어났어? 막 이러면서 너가 한번 말해봐. 막 이렇게 막 계속 불어났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불어났지? 뭐 이러면서.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아주 자세하게. 됐어?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상기를 하면서 그 벨라 입장에서는 그때 상황을 상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무섭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응된다고, 길들여진다고요. 그러니까 공포가 극복된다고요.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똑같아요. 그 우리 중학교 2, 3학년 애들이 저를 봤을 때 별로 안 무서워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나를 처음 봤을 때는 저 자식 저거 건들면 안 되겠다. 약간 이제 이런 이미지였는데 계속 봤잖아. 계속 혼내잖아. 지금 뭐야? 현 고3 애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얘네들 진짜 변태 같아요. 이 고3 애들 뭐라는 줄 알아? 어떤 애가 숙제를 안 해왔으면 좋겠대요. 작년에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애가 수업을 안 해왔으면 좋겠대. 근데 자기 반 말고 딴 반에. 그러니까 자기 반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막 소리치면서 뭐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직격으로 맞는 건 그래도 아직 무서우니까 아 진짜 어이가 없어. 딴 반에서 내가 소리치는 거를 듣고 싶대요. 내가 가고 너 변태냐? 아니 남이 혼나는 걸 듣고 싶어? 네. 내가 잘 해오고 남이 못 해왔을 때 그로 인해서 나한테 혼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 그때 그 카타르시스가 있대요. 아니 뭐야 이게? 너무 너무 변태스럽잖아. 그래갖고 애들 이상하네 막 이랬던 이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실상 이제 한 2년 3년 이렇게 됐으니까 애들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거의 친구예요, 친구. 내가 그냥 강사가 아니야. 친구야, 친구. 물론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저랑 수업을 한 달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아직은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도 한 1년 지나면은 잘하면 성화가 막 나한테 반말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와갖고 나 왔어. 너희 하이.
물론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반복하게 이제 아이한테 이야기하게끔 시켰고요. After retelling the story several times,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다시 말하고 난 후에 벨라의 공포심이 lessened,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eventually, 결국에는 went away, 가버렸답니다. 사라졌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자, 이 글의 요약문을 한번 볼게요. 이 요약문에서 포인트가 뭘까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본문의 내용에 가장 뭔가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한 어휘를 찾아야 되고요. 가장 적합해야 되면서 본문에 안 나왔던 단어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딱 두 단어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이네가 한번 찾아봐. 일단 한번 해석해 볼게요, 제가. We may enable. 우리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아이로 하여금 극복하도록. 뭐를? 그들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경험을 극복하게끔 도와줄 수도 있답니다. 뭐 함으로써? 여기서 having이 사역동사야. 그래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나온 거야. 그들이 반복하게 함으로써. 뭐를? 가능한 한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반복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요약문에서 본문에 없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랑 뭐예요? overcome, repeat 맞아요. 이 두 단어예요. 두 단어. 그래서 실제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두 단어가 빈칸으로 빵빵 뚫려서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됐어? 요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요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요약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죠? 다른 유형으로 낼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대입학으로 낸다고 쳐볼게. 주제, 요지 이런 걸로 낸다고 쳐볼게. 그렇게 내도 여전히 이 단어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극복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극복한다는 get over 같은 단어. 이런 단어는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어휘로 내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글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지문은요. 그냥 선생님 마음이에요. 그냥 출제하는 선생님 마음이에요. 어떤 유형으로 낼 거냐. 왜냐면 거의 다 가능합니다. 거의 다 가능해요. 모든 유형으로. 됐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다음 거? 요 지문이군요. 요 지문도 예전에 할 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자습서에다가는, 그러니까 제 자습서에다가는 제가 이제 내용을 조금 추가를 해놨어요. 이따가 여러분께 필기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 건데요. 분석서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주제 먼저 읽어볼게요. 화석연료는 수입과 생산 간의 거리 면에서 대체 에너지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건데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말해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화석연료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체 에너지가 있죠. 대체 에너지. 대체 에너지라 한다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수력이니, 뭐 전기니, 뭐 태양열이니, 뭐 이딴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모의고사에서 글을 쓸 때는요. 대부분의 글은 얘가 좋다라는 쪽으로 많이 나와요. 대체 에너지가. 왜? 뭐 환경에 좋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이 글은 놀랍게도 아닙니다. 얘가 더 좋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화석연료가. 그냥 심플하게 말하자. 얘가 대체 에너지보다 더 좋다라는 쪽으로 지금 일단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화석연료가 대체 에너지보다 더 좋은가? 그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biological organisms. 생물학적 유기체들은 including human societies, 인간 사회를 포함해서 both A and B죠. with와 without이 둘 다 나왔네요. 뭔가를 이제 포함해서 얘는 포함하지 않고죠. 그러니까 시장 시스템이 있거나 없거나죠. 시장 시스템이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이 둘 다의 인간 사회를 포함한 이제 생물학적 유기체들. 그러니까 수식어를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요. 그냥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모든 생명체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간단하죠? 모든 생명체는 디스카운트 한답니다. 여기서 디스카운트는요.
할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디스카운트가 할인하다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할인이 아니고요. 평가절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평가절하하다. 그러니까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다. 왜냐면 여러분 카운트가 무슨 뜻이 있죠? 카운트? 세다 말고요.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중요하다. 카운트가. 근데 디스가 붙었으니까 중요하지 않게 여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절하다라는 뜻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모든 생명체는 평가절하한대요. 뭐를요? 디스턴트 아웃풋을요. 여기서 말하는 디스턴트는요. 시간상으로 멀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리적으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시간상으로 멀리 있는 결과물을 평가절하한답니다. 시간상으로 멀리 있는 결과물이 뭘까요? 나중에 나오는 결과물이야. 나중에 나오는 결과물. 됐어요? 자, over those available. 자, 여기서도 조금 자세히 해보자면요. 도즈라는 거는 그러한 것들보다 여기서 도즈가 가리키는 거는 이 아웃풋을 가리키는 거야. 아웃풋. 됐어요? 결과물 말하는 거야. available은요. 뒤에서 앞으로 이 도즈를 수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용 가능한 결과물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용 가능한 결과물보다. 언제 이용 가능해? at the present time이니까 현재죠. 그냥 현재. 됐어? 그럼 여기서 현재 이용 가능하다는 건 뭡니까? 당장 이용 가능한 결과물이죠.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나중에 이용 가능한 결과물이죠. 됐어? 즉 현재 이용 가능한 거랑 나중에 이용 가능한 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모든 생명체들은 뭐를 선호한다? 현재 이용 가능한 걸 당연히 선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이용 가능한 결과물을 평가절하한다고 했잖아. 더 안 좋게 본다고 했잖아. 그렇죠? 자,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위험을 기반으로. 어떤 위험? associated with an uncertain future. 불확실한 미래와 관련 있는 이 위험을 기반으로요. 됐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야.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내가 너네한테 오늘 햄버거 하나씩 사줄게? 이렇게 말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뭡니까? 당장 이용 가능한 결과물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니네가 오늘 햄버거를 안 먹으면은 내가 1년 뒤에 1인당 10만 원어치 피자 사줄게. 피자, 치킨, 햄버거 다 사줄게.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근데 내가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11개월 뒤에 학원을 그만뒀어. 극단적인 예시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불확실하죠, 미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고르라고 하는 거야. 너네 어떤 거 고를래? 선생님 저 배고파요. 그냥 오늘 햄버거 사주세요. 이렇게 고른다고요. 당장 이용 가능한 결과물을 더 선호한다고. 이해되죠? 뭔 말인지? 이 얘기한 거야.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러니까 결국 첫 문장 내용을 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패러프레이징을 제가 좀 해서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얘네가 나중에 혼자 볼 때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패러프레이징 줄여서 패러라고 쓸게요.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쓰자면 결국 요 문장이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생물체는 즉각적인 결과물을 어, 더, 더는 빼고요. 결과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됐어? 이 얘기예요. 짧게 줄인 거야. 지금 이 내용을요. 됐어? 모든 생물체들은 뭐라고요? 즉각적 결과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중에 나오는 결과물을 안 좋아한다는 거. 됐어요? 이겁니다. 그 다음 내용 보자면 as a time of input and output. 자, 투입과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투입과 생산입니다. 투입과 생산의 타이밍이 varies greatly. 크게 다르기 때문에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the type of energy. 에너지 유형에 따라서. 에너지 유형에 따라서 투입과 생산의 시기가 매우 다르답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대체 에너지 어떤 뭐 태양열 에너지냐 뭐 수력이냐 뭐 원자력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뭐 화력 발전소 화석 연료냐 이거에 따라서 그 투입과 생산의 시기가 달라요.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there is a strong case. 자, 강력한 사례가 있답니다. 어떤 사례냐? To incorporate time when assessing energy alternative. 이렇게 나왔어요. 대체 에너지를 평가할 때 시간을 통합하려는 강력한 사례가 있대요. 여기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시간을 통합한다란 말이 나왔죠. 그렇죠? 시간을 통합하려 하는 강력한 사례가 뭐냐면요.
시간을 포함해서 분석한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 제가 여기 써놨죠. 이걸 좀 여러분이 써주세요. 여기서 대체 에너지를 평가할 때 시간을 통합한다라는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요 내용.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체 에너지를 평가할 때 시간 요소를 고려해서 분석한다 이런 말이에요. 시간 요소를 고려해서 분석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화석연료랑 대체 에너지를 비교할 때 보통은 대체 에너지가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뭐를 분석한 겁니까? 환경을 기반으로 분석한 거잖아. 환경.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시간 요소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요소가 빠져 있다고.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대체 에너지가 그냥 내가 편의상 태양열 에너지라고 할게요. 아니 태양열 에너지가 환경에 좋고 뭐하고 하면은 그럼 태양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써야지. 왜 여전히 화력 발전소가 많아? 태양열 발전소가 제일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환경에 좋고 뭐 하면요? 근데 왜 화력 발전소가 많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시간적 요소를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다 대체 에너지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됐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시간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건 뭘까요? 아까 전에 위에서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죠? 모든 생명체들은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걸 좋아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대체 에너지에서 시간적 요소를 원래는 고려를 안 하고 평가하니까 대체 에너지가 고평가를 받는 건데 시간적 요소를 포함해서 평가를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화석 연료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왜? 화석 연료는 결과가 빨리 나오거든. 됐어?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연료, 그러니까 편의상 내가 그 전기 생산을 예시로 들게요. 화석연료를 써서 만드는 게 전기잖아, 전기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니네가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 전기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밤 10시까지라고 한번 쳐봐요. 예를 들어서 니네가.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불편해지지 않겠냐? 니네 몰컴도 안 돼요. 몰컴 못해. 핸드폰 충전도 못해요. 그렇잖아.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왜? 나는 전기라는 이 공급물을 즉시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근데 환경에 좋으니까 대체 에너지를 쓰재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에 좋으니까 대체 에너지 쓸래요? 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말하면 되게 비인도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요 환경보다 내 편의성을 더 신경 쓸 것 같아요. 내가 좀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도 솔직히 대부분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즉각적 결과물을 원하니까.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예시를 볼게요. 예시가 겁나 길어요. 이게 한 문장이다.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energy output. 자, 에너지 생산인데요. 뭐로부터의 에너지 생산이냐면 솔라 패널이라든가 윈드 파워 엔진이래요. 태양 전지판이나 풍력 엔진이래. 이게 뭔데요? 대체 에너지죠. 대체 에너지. 됐어요? 대체 에너지의 예시예요. 태양 전지판이나 풍력 엔진으로부터의 에너지 생산이랍니다. 즉 대체 에너지 생산인데요. 얘네가 어떤 거냐면 이제 관계부사가 설명해 주는 거야. Most investment happen. 자, 대부분의 투자가 발생한답니다. Before they begin producing. 그들이 생산하기를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투자가 발생하는 그런 솔라 패널이나 윈드 파워 엔진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비용 투자예요. 됐어? 왜냐면은 대체 에너지는요. 인프라가 부족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뭐 이 태양 전지판이 있어야 전기를 생산하는가 말든가 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태양 전지판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장소도 필요하고요. 인력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많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투입돼야 돼?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언제 이루어져야 돼? 이 생산하기 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 태양 전지판이 없는데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태양 전지판을 만들어야 전기를 만들 거 아니야. 태양열 에너지를 받아갖고. 그러면은 그거를 만들 수 있도록, 태양 전지판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투자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생산하기 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자,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대체 에너지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편의상. 대체 에너지의 결과물은요. may need to be assessed.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답니다. differently. 다르게 평가되어야 될 수 있대요. 뭐 할 때? 비교될 때. 뭐랑 비교될 때? Most fossil fuel extraction technologies. 대부분의 화석연료 추출 기술이랑 비교했을 때
다르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a large proportion of the energy output. 자, a proportion of 하면은요 비율이란 뜻이거든요. 많은 어떠한 비율의 이런 건데요. 자, 많은 비율의 에너지 생산인데 이 많은 비율의 에너지 생산이 comes much sooner 훨씬 더 빨리 가능하답니다. 뭐가요? Fossil fuel extraction technology. 화석연료 추출 기술. 됐어요? 화석연료 추출 기술은 어떻습니까? 에너지 생산의 많은 비율이 훨씬 더 빨리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에너지 생산이 빠르다고요. 됐어? 그리고 a larger,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larger proportion of inputs, 즉 상대적으로 더 큰 비율의 투입이 is applied, 적용된답니다. during the extraction process. 자, 그래서 그 추출 과정 동안에. 그리고 not upfront. 여기서 upfront는요, 선행 투자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행 투자되지 않는답니다. 지금 여기 길게 나왔는데 잠깐 볼게요. 다시 여기 where 있죠, where 이 덩어리. 이 where 덩어리는요 전부 다 얘 말하는 거예요. Fossil Fuel Extraction Technologies 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겠죠? 다 얘에 대한 설명이야. 알겠니? 화석연료 그 추출 기술. 됐어? 자, 그러면 지금 말이 되게 길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 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 설명을 제가 아래다가 써놨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죠? 이거를 이제 다 쓰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제가 뭐 나중에 뭐 여러분께 뭐 톡으로 뭐 보내주던가 뭐 어쨌든 이렇게 할게요. 일단 설명을 읽어봅시다. 이거 뭐 이거를 보내주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투자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럼 투자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금전적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금전적 투자. 즉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려면 초기 설비 비용도 필요하고요. 인프라도 건설해야 되고 연구나 개발도 해야 되고 기타 관련 비용에 금전적인 투자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의 경우에는 선행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됐어?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비교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 에너지 이야기한 거야. 2번에 써놓은 거는 화석연료 기술 얘기한 거야. 자, 1번 대체 에너지부터 보자.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기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기술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투자가 어떻게 된다? 설치 및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대요. 그럼 설치 및 구축 과정이 뭡니까? 선행 투자 된다 이 소리 하는 거야. 선행 투자. 됐어? 선행 투자가 돼야 돼. 그리고 그 이후에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투자가 초반에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제 비교적 얘네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나중에. 됐어? 근데 반대로 화석연료 추출 기술은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중간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야. 처음에 선행 투자가 될 필요가 없어. 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 투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요. 이거를 추출하고 정제하고 운송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뭐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뭐 연구 및 개발비를 뭐 이제 투자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있으니까요. 됐어?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대체 에너지를 평가할 때 아까 시간을 통합하려는 사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금전적인 투자와 관련된 시간 요소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됐어?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정리하자면. 자, 지금 쓸 시간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쓸 시간 줄게요.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버스. 따라서 화석 연료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이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미리 말할게요. 얘가 주제예요. 얘가 주제거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따라서 화석 연료는 예를 들면 어떤 거야? 특히나 석유라던가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죠. 이런 거와 같은 화석 연료는 in addition to 뭐뭐 이외에도 뭐 이외에도 having 가지는 것 이외에도 여기서 having 동명사예요. 위에다가 제가 설명 써놨습니다. 다시 한번 뭐를 가지는 것 이외에도 에너지 퀄리티 어드밴티지래요. 그러니까 에너지 품질 이점을 가지는 것 이외에도 여기서 에너지 품질 이점이란 게 뭐냐? 예를 들면 비용이라든가 스토어빌리티, 저장성, 그리고 트랜스포터빌리티, 운송 가능성 이런 것. 됐어요? 여러분 태양열 운송할 수 있어요? 태양열을 어떻게 운송해? 근데 석탄, 석유는 운송 가능하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이런 이점을 가지는 것 이외에도요. 뭐에 비해서? 많은 재생 기술에 비해서. 많은 재생에너지 기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죠. 비용이나 저장이나 운송이나 이런 게 편하잖아요.
그렇잖아. 이런 에너지 품질 이점을 가지는 것 이외에도 또한 뭘 가지고 있냐면 temporal advantage도 가지고 있대요. temporal이 뭐냐? 시간적인이라는 뜻이야. 시간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뭐 하고 난 후에 accounting for. account for는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명한 이후에 뭐를 설명해? Human behavioral preference for current consumption return 이라고 나왔죠. 현재의 소비 및 수익에 대한 인간의 행동 선호를 설명하는 것에 비춰보면은 시간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왜? 두 가지의 이점이 있으니까. 에너지 품질에 대한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다? 시간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됐어? 시간적 이점이란 건 뭡니까? 빨리 나온다고. 결과물이 빨리 나온다. 됐죠? 자, 그래서 요약문을 한번 볼게요. Due to the fact. 어떤 사실 때문에. 어떤 사실이냐? 대절 이하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tend to favor. 선호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를? 더 즉각적인 결과물을요. 사람들이 더 즉각적인 결과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화석연료가 are more competitive, 더 경쟁력이 있답니다. 뭐보다요? 재생에너지보다요. 그러니까 재생 가능 대체 에너지겠죠? alternative라고 나왔으니까 재생 가능 대체 에너지보다. In regards to 하면은 어떠한 점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The distance, 거리의 측면에서. Between inputs and outputs. 투입과 생산 간의 거리, 시간적 거리죠. 시간적 거리의 측면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빈칸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은 두 군데를 뚫는다면 어디가 좋아 보여요? immediate랑 어떤 거라고요? 퀀티티브. 오케이. 요것도 좋고요. 아마 원래는 디스턴스로 나왔을걸요? 잘 기억이 안 나고. 뭘로 나왔죠? 잠깐만. 확인 좀 해보자. 아니네. 퀀티티브로 나왔네요. 네, 맞아요. 딱 이 두 개가 좋네요. 이 디스턴스는 사실은 이제 조금 약해갖고요. 이 두 가지. 즉각적인 결과물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즉각적 결과물이라는 거는 뭔가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이런 거겠죠. 그리고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글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화석연료가 더 선호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왜? 그 이야기를 처음 도입부부터 크게 깔았잖아요. 크게. 모든 생명체는 즉각적 결과물을 좋아한다? 당연히 인간도 즉각적 결과물을 좋아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화석연료를 선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큰 틀은 이거야. 큰 틀은 이건데 중간에 보면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되게 길잖아요. 지금 내용 자체가. 그렇죠? 길기 때문에 한 문장 단위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하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제 요거 쓸 시간은 좀 드릴게요. 요거 쓸 시간. 요거 쓸 시간은 좀 드리고 아까 못 쓰신 분들이 있으니까 쓸 시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촬영은 일단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